다음은 이제는 이 부분부터는 고객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영역인데요. 그럼 어떤 고객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오라클 OCI 입장에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될 영역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솔루션을 크게는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가드입니다. 클라우드 가드는 카스비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라클도 카스비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가드는 카스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 카스비는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클라이언트 기기랑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에 위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기기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알고 계세요? MDM. MDM이 대표적인 카스비 솔루션인데 1세대 그 카스비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카스비는 MDM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신 카스비는 에이전트 설치 안 하고 API를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OCI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OCI에 대한 내부 디자인이나 내부 아키텍처를 잘 알고 있는 OCI가 요거와 관련돼 있는 그 보안 솔루션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CI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보안에 대한 어떤 디텍션을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이 클라우드 가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카스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의 그 가시성은 제공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은 우선 보안 문제,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액션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고요. 그랬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보안 상태에 대한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보안 평가가 보안 그 위험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가드는 아마 SIEM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보안 관제. 이 보안 관제, SIEM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 SIEM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좀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의 어떤 보안 환경을 관제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클라우드 가드는 관리 부분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SIEM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SIEM으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SIEM에서 뭔가 이제 분석을 또 하게 하는 거죠.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데이터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이 SIEM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양쪽 모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테너스나 아니면 컴파트먼트를 대해서 이제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컴파트먼트가 루트 컴파트 밑에 하위 컴파트먼트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더 활발해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또 하위 컴파트먼트를 만드실 수 있고 컴파트먼트를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각각의 컴파트먼트마다 각각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좀 버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가드는 루트 컴파트에만 적용을 하면은 나머지 하위 컴파트먼트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OCI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안 솔루션인 SIEM을 통해서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서 어떤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버켓을 하나 생성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프라이빗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휴먼 폴트로 버켓이 퍼블릭으로 만들어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쉬운 얘기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클라우드 가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용어가 하나는 디텍터라는 용어가 있고 하나는 리스폰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디텍터는 말 그대로 어떤 구성이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찾는 거거든요. 디텍터랑 리스폰더는 각각 그 룰이 적용이 되는데 그 룰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리스폰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스폰더는 OCI 이벤트를 통해서 해당되어 있는 부서나 사람에게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해야 되는 방법은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가드를 운영하는 그 담당자죠. 담당자에게 컨펌을 받고 리스폰더가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설정 자체를 자동으로 교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리스폰더가 자동으로 그 문제를 교정하고 그리고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켓의 프라이빗이 바뀌겠죠. 자, 이 보안 관리에서 제일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아무리 보안 설정을 꼼꼼하게 잘 해놨다 하더라도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롤 기반으로 작동되는 디텍터, 리스펀더를 활용해서 뭔가 관리자의 실수가 있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특히 룰 기반으로 담당자한테 알림을 줘서 조치를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알아서 네가 조치해 라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DCS인데요. 이건 IAM이랑 같이 통합을 해서 계정 관리, 통합으로 계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프렘에 있는 계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계정이라든가 이런 계정들을 주로 고객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싱글 사인온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IDCS를 통해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콘솔에 접속할 때 OCI 콘솔이죠. 네. 접속할 때 멀티팩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IDCS를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또 IP에 대한 그 접근 차단을 또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IDCS를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위험 정도, 그러니까 로그인을 얼마나 많이 페일을 했거나 그렇게 되면 의심해 볼 만한 그렇죠.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보여줄 수가 아니, 뭐 있고요. 기반- 그리고 IDCS는 표준 기술인 사물하고 오아스 2.0을 지원을 하니까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 온프렘에서 사용하셨던 거랑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이 IDCS에 IDCS 커넥터라는 게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온프레미스에서 기존의 서비스나우, 세일스포스닷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무용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랑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IDCS도 사물과 오아스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OCI 와프입니다. 이건 엣지단에서 제일 앞단이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가장 보호를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프가 필요한데 오라클도 와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엣지팝이라는 곳에서 와프가 설정이 돼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 SQL 인젝션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한 공격들 또 차단을 해주고요. 배드봇, 봇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챌린지라든가 아니면 캡차 아니면 핑거프린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드봇하고 굿봇을 구분을 해줍니다. 다음에 데이터 세이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 세이프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온프렘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물론 온프렘은 약간의 비용이 차지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5가지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위험 평가를 수행을 해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한 위협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민감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개발적으로 바로 데이터가 가서 개발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유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마스킹 처리해서 개발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마스킹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네. 테이블 간에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데이터 자체를 변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A, B, C와 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면은 A라는 데이터를 변조시켰을 때 연관되어 있는 B라는 테이블에 변조된 똑같은 값으로 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 B, C로 연결된 테이블에 A에만 민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세이프가 A에 있는 민감 정보를 마스킹을 하면 A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B, C에 있는 민감 정보도 마스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키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OCI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다른 벤더들도 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KMS는 국제 인증인 PIPS 140-2 레벨 3 인증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HSM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할 때 암호화하는 그 키, 여기서는 키가 2가지 종류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직접 암호화하는 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키들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키는 KEMS에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KEMS 관리자는 KEMS 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KEMS 볼트를 생성하고 그 안에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싶은 그 사용자는 KEMS에 데이터를 암호화할 키를 생성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요청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요청이 가능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IAM을 통해서 그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KEMS 안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키를 생성을 하고요. 그 전에 생성된 마스터 키로 이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와 암호화된 암호화 키가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내용과 그 키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어떠세요? 어렵죠? 저 이거 KEMS 아키텍처 진짜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DK, MEK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DK, MEK 이중 보안이라는 얘기입니다. DK는 내가 암호화하고 싶은 데이터 그거를 암호화할 수 있는 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키입니다. MEK, 마스터 키는 그 데이터를 여는 그 키 있죠. 그 키도 암호화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용 키는 DK1이고 MEK, 마스터 키로 암호화한 키는 DK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DK2에서 DK1을 꺼내고 그 다음에 DK1으로 데이터를 복호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사상이 디펜스인 뎁스입니다. 그래서 엣지단부터 해서 데이터, 이건 논리적인 부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와프 같은 경우에는 엣지단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오라클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거를 보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뭐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스턴스는 서버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서버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가상 네트워크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VCN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아키텍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패스트 커넥터랑 IPsec, VPN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라클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가 아직 말씀을 잠깐 빼먹고 안 드린 부분이 디도스에 대한 내용인데 레이어 3와 4 레벨에 있는 디도스 공격은 오라클 책임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 7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엣지단에서 오라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전용선이든 외부망이든 들어올 때 우선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시큐리티 리스트라는 가상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 제어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계정 관리 IAM 또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DCS를 통해 가지고 각 권한에 맞춰서 리소스 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가드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암호화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암호화에 대한 키 관리를 KEMS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보안에 대한 관리, 뭐 보안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그 검색, 또 마스킹 이런 것들은 데이터 세이프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OCI 위에서 수행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관리, 데이터 세이프였죠. 요거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세이프에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 생기는 로그들을 저장하는 되게 소량의 금액만 측정이 되는 것 같고 거의 무상으로 드러나요. 무상이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DCS 같은 경우에도 OCI를 사용하는 고객이 싱글 사인온만 사용한다. 이건 제가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멀티팩터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거든요. 온프레임에서의 보안은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책임 영역인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프레임은 각각 경계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보안을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면은 보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클라우드는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뭐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접근을 한 다음에 가상 네트워크 안에서의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리소스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보안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기에는 관리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때문에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버든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 네. 온프레미스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의 경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온프레미스는 무조건 다 그냥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안의 경계가 딱 명확했습니다. 우리 서버만 내가 관리하면 돼. 근데 클라우드 보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갖고 보안 담당자가 신경 쓸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OCI가 그런 보안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5가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임 영역입니다.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전체를 다 책임져야지 되는 영역이라면은 이 제목처럼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벤더와 사용하는 고객 두 양쪽이 다 열심히 그 보안 형태를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한 사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안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적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꼭 발목을 잡히는 게 보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안에 관련된 담당자가 우선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안을 막 부랴부랴 적용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방화벽을 적용을 했어요. 방화벽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하기 전에는 잘 통신이 되던 게 방화벽을 적용하게 되면은 갑자기 통신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 관련된 보안 프로세스가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어느 순간에는 뭐 금감원이든 안전성 평가를 받든 아니면은 보안성 심의 문서를 만들든 이 중간에 필요한데 거기서 처음부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되고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제서야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클만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이거는 어디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를 구분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심성의껏 계속 하셔야 되는 오라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OCI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보안만큼은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어요? 평소와는 다르죠? 저도 이번 기회에 이번 이 세션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CSP의 영역, 고객의 영역 둘 다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거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